우리 지역의 이슈를 분석하는 KCTV 이슈 분석, 광주매일신문 오성수 편집국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처음 다뤄볼 주제, 요즘 광주 곳곳에 지어지고 있는 아파트 건축 관련 소식이네요. 네, 아마 광주 시내를 다니시다 보면은 정말 모든 곳곳에서 대부분의 아파트 공사장을 볼 수 있잖아요. 네. 어떤 특정 구만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의 전체 대부분의 구에서 근래 들어서 이 아파트 공사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한 3, 4년 전부터 이렇게 급격히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그 여파로 올 하반기부터는 아파트 공급량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주 지역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지 않았나요? 네, 수치적으로 보면은 주택 보급률 100%를 넘었습니다. 수치가 2017년 기준이니까 105.3%, 106% 되는데요. 이 주택 보급률이라는 게 일반 그 거주 가구 수에 대한 주택 수를 의미를 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예전에는 한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한 단독 주택에 두세 가구가 사시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을 의미하는데 이 주택 보급률 광주는 106% 정도 되는데 전국적으로만 103%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는 단독주택도 들어가 있고 또 이제 20, 30년 된 노후된 아파트도 많이 들어가 있고 또 이제 빈집도 들어가 있는 그런 것을 다 통계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광주에는 아파트가 어느 정도나 되고 또 실제 공급량은 얼마나 되나요? 아파트 공급량 지금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통계를 좀 보니까요. 1087개 단지에서 약 40만 8천여 가구에 41만 가구의 아파트가 지금 지어져 있어 지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잘 실감이 안 나실 텐데 전체 가구 수로 보면 67%, 즉 전체 광주적 전체 가구 10가구 중에서 7가구는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2015년부터 굉장히 그 3만 6천 가구가 이렇게 분양이 돼서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늘었고 시공 중인 아파트만도 3월 말 기준으로 해서 44개 단지에서 2만 4천여 세대라고 하니까 굉장히 앞으로도 좀 많이 지속적으로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짓고 있는 이 물량을 포함해 보면 최근 5년 사이에 이 공급량이 전체 아파트 가구의 10%에 좀 해당되는데 하반기에 또 이 아파트 공급량이 적지 않다면서요? 이제 하반기 시작이 됐잖아요. 7월이니까 이제 그래서 시작이 됐는데 올 하반기에는 광주 지역만 해서 7개 단지에서 약 7,200여 세대가 공급이 됐거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월 이 한 달만 해서 3,900, 약 4,000 가구가 공급이 되는 등 에서 약 7,200세대가 공급이 돼서 일각에서는 이제 너무 공급 과잉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또 최근에 이 공원 일몰제에 따른 도심 공원 개발과 관련해서도 이 아파트 공급이 포함이 됐었는데 이 공급 물량은 또 어느 정도나 되나요? 예, 이걸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이 민간 뭐 중앙공원을 포함해서 광주 지역에 이제 좀 소위 노른자의 땅이라고 하는 공원에 이제 지금 그 특례 사업을 추진을 하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공원을 이제 개발을 해서 그 중에 뭐 전체 면적 중에서 10% 이내, 9% 이내에 이제 아파트를 짓는 겁니다. 쉽게 설명하면. 그런데 이 계획을 보면 2023년까지 9개 공원에 중앙공원을 포함한 9개 공원에 12,000세대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12,000여 세대 중에 대부분이 굉장히 그 노른자에 따라 굉장히 공원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입지가 돼 있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비싸게 공급될 여지가 좀 많습니다. 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또 계속해서 아파트가 공급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아파트 공급이 줄고 있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뭐 특별한 이유라면 이유가 있는데 우선 이제 소형 아파트와 노후 아파트가 많은 것도 하나의 이유고요. 여기에는 또 1인 가구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가구로 보면 4인 가구 기준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광주 실상 보면은요, 전체 가구 중에서 4인 가구는 18%밖에 안 돼요. 1인 가구 비중이 한 30%를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런 1인 가구가 좀 많이 늘었다라는 것이고요. 또 광주가 이렇게 아파트가 많이 늘어난 것 중에 하나가
광주 지역은 상대적으로 서울이나 수도권에 비해서 좀 가격이 좀 싸서 네네. 일부 뭐 투기꾼이면 투기꾼 투자자들이 굉장히 광주를 선호했던 것이 맞아요. 네네. 그래서 거기에 좀 편성해서 일단 아파트를 공급을 했는데 분양이 잘 안 되더라. 그러면은 아파트 안 나갈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이제 계속 지면 질수록 잘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현상들이 좀 있고, 그래서 이런 복합적으로 좀 작용을 해서 아파트 공급이 좀 줄지 않고 있는 그런 이유가 좀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쾌적하고 편안한 새로운 아파트에 사는 건 누구나 또 반기는 일일 텐데 문제는 분양가거든요. 최근 이 분양가가 또 계속해서 급등을 하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지만 광주 아파트 가격이나 아파트 가구나 광주 주택 보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편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노후된 아파트에서 좀 더 새로운 아파트로 가고 평수를 높여서 가고 네.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이런 과정에서 이제 아파트 분양가는 굉장히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3.3제곱미터 지금 평당 지금 약 1,492만 원, 1,492만 원 평균이거든요. 1,492만 원, 그러니까 1,500만 원대가 되고요. 이것은 지난 하반기에 비해서 약 44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네. 근데 이 평균을 보면 수도권 광역단체에서는 가장 높은 네. 그룹에 형성이 돼 있거든요. 광주가 네, 그런 네. 상황이고요. 또 이제 일부에서는 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서구 일부에서는 2,300만 원까지도 이렇게 돼 있고, 특히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제 중앙공원이랄지 여기에 이제 계획들을 보면 1,500만 원 이상으로 하겠다 하는 네. 경우도 이제 나오고 있어서 아파트 분양가는 굉장히 좀 앞으로도 좀 치솟을 것으로 이렇게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보니까 서울의 평균 분양가가 2,684만 원인데 뭐 광주의 이 최고가 아파트가 2,300만 원이면 좀 이례적인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사실 방금 말씀하신 그 아파트는 좀 이례적인 아파트입니다. 네. 이제 다 그런 것은 아주 이제 뭐 서구에 이제 좀 이제 굉장히 좀 독특한 아파트를 지어서 그렇게 비싸게 하겠다라는 건데, 조금 네. 전에 설명한 것처럼 광주는 1,492만 원, 굉장히 적은 편은 아니거든요. 네네. 이렇게 하는 방향인데, 이제 문제는 이런 광주시가 이제 조사를 해보고 그러니까 이 불법 전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뭐 프리미엄 웃돈을 주고 네네. 피를 주고 이런 분양권을 거래하는 이런 현상들이 사라지지 않고 있어서 네. 아파트에 당첨이 되면 그 자리에서 뭐 2, 3천만 원은 벌 수 있다. 네. 이런 것들이 아직도 줄지 않고 있어서 이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좀 단속이 좀 시급하고요. 또 이 광주시는 그래서 우선 공급 대상자의 거주 기간을 이제 3개월에서 1년을 좀 늘렸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뭐 다양한 대책들을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분양가가 억제가 될지 안 될지는 두고 봐야 되지만 분명한 것은 2, 3년 전에 비만큼 막 그렇게 급등하게 오르거나 네. 또 웃돈을 주고 뭐 거래해야 될 그런 상황들은 아니다. 네. 일각에서는 아파트 가격이 내려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전반적으로 보면은 뭐 크게 상승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게 좀 대체적인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네. 뭐 기본적인 경제 원리상 공급이 늘면 가격은 떨어져야 맞는 건데 하반기 지역 아파트 분양 어떻게 될까요? 저는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 일시적으로 오를 수는 있고, 아파트의 특징이 이제 굉장히 고급화되고 네. 좀 고가화되고 그런 아파트들은 있습니다. 네네. 다만 예전만큼 이제 일반적인 아파트를 그야말로 평균적인 아파트를 뭐 3, 4천만 원에 웃돈을 주고 거래를 하거나 실질적으로 거주하기 위해서 그런 현상들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요. 네. 이 아파트 가격이라는 게 특징이 일본의 사례를 보면은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게 아니라 어느 날 계기가 돼서 네. 이렇게 계단식으로 하락하는 그런 요인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럴 여지도 있다. 그리고 광주는 특히 저 아파트 굉장히 민감한 지역 중에 네. 하나로 꼽잖아요. 그래서 광주도 올 하반기가 꼭 아니더라도 이 내년이랄지 이런 현상들 공급은 많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파트 가격 하락할 요인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소식, 첫 번째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렇게 아파트 공급이 늘어나다 보니까 동구에 아주 반가운 소식이 생겼다고 합니다. 동구 인구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면서요? 광주 동구는 예전에는 광주의 대표적인 중심구고 인구도 네. 제일 많았던 곳 중에 하나잖아요. 네네. 근데 10만도 붕괴됐던 상황이었는데 이제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해서 좀 9만 4천 명 정도 증가세로 좀 들어서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6월 정도 최근에 통계를 보니까 9만 5천 명, 약 10만 명 정도로 10만 명 조금 못 되지만 계속해서
중요한 것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네, 국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광주 동구는 광주의 대표적인 이 구도심이었는데 이렇게 동구의 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나게 된 이유에는 뭐가 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요,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아파트 개발입니다. 특히 동구는 오래된 그 일반 단독주택 단지가 네네. 많았잖아요. 네네. 신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산수동과 계림동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이제 굉장히 활발했었고, 네. 그게 하나둘씩 마무리되면서 입주가 시작이 되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그 거주민들이 늘어나면서 동구 인구가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산수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천여 가구가 입주가 시작이 됐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동구를 쭉 살펴보니까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재건축, 재개발 단지가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앞으로도 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그러면 지난 2015년에 붕괴됐던 인구 10만 선 이제는 좀 넘어설 수 있다고 보시나요? 예, 이제 초입 기준 시간 문제거든요. 10만 네. 명은 이제 곧 올해 내년 회복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네, 당장 남구 봉선동과 경계인 용산지구라고 있거든요. 네, 네. 뭐 한때 예. 용산구 주민들이 용산지구 봉선동에 편입해주라 어쩌라 이런 말들이 나왔던 여기만 해도 2,600세대가 되는데 네. 여기가 지난 5월, 6월부터 이제 입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다 입주가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닌데 네. 여기에 한 2,600세대가 되고 이제 계림동 그랜드 센트럴이죠. 여기가 2,030세대 이 정도 되고요. 네. 뭐 소태동과 계림 7구역도 약 1,600세대 이런 것들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입주가 시작이 되면 뭐 제가 보기에는 10만 명은 훌쩍 넘고 12만 명까지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동구의 인구가 10만 명이 넘어서게 되면 이제 뭐 달라지는 것들이 좀 있을까요? 사실 시민들 입장에서 또 국민들 입장에서 뭐 큰 것은 없는데 네. 행정적으로 보면 의미가 좀 큽니다. 그 10만 명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이제 부구청장 직급이 달라요. 네. 10만 명이 미만이 되면 이제 좀 사급이라 그리고 이제 직급이 좀 다르고 또 이제 중앙 정부로부터 이제 그 인센티브도 좀 가능한 그런 상태가 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떤 상권이 회복이 되거나 상권이 활력을 받기 위해서는 네. 기본적으로 인구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여기에는 유동 인구도 중요하지만 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거주 인구죠. 그래서 동구의 활력에 큰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동구의 인구가 이제 10만 명을 넘어서게 되면 4년 만의 일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동구의 옛 명성을 되찾아서 활기를 띠는 그런 동구가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